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시계가 12시를 칠 때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법 같은 순간으로 우주가 재시작되고 모든 나쁜 것들이 불꽃놀이의 천둥과 대규모 포옹에 의해 소멸되는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슴속에서 압도적인 강도로 그것을 느낍니다. 축하의 소음이 사라지고 마지막 잔이 비워졌을 때 방 안에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집단적인 유쾌함이 사라질 때 감정의 진실이 멈출 수 없는 힘으로 폭발합니다. 당신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알림을 확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새해의 의미를 진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는 어떤 축하보다도 더 크게 외칩니다. 주기의 끝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는 우리가 새해가 자동으로 놓아주고 잊고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1월이 기억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때라는 아이디어를 팔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벽에 걸린 달력을 바꾸는 것만으로 포맷할 수 있는 기계인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정반대를 느낍니다. 오래된 해와의 유대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 들어서는 것이 향수를 더욱 증가시킨 것 같습니다. 공허함의 감정은 당신의 일상에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곁에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감정의 퍼즐 조각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에는 이름이 있지만 제대로 라벨이 붙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일의 감정적 숙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신 것이나 먹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안에서 끊임없는 의심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데서 오는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몇 주 동안 축제 분위기는 당신이 미소를 지으며 풍요의 의식에 참여하고 행복을 선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강요된 선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며칠 동안 경험하는 것은 임상 우울증이나 치유 과정의 퇴보가 아니라 느꼈던 사랑이 진짜였고 여전히 진짜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새해 초의 슬픔이나 향수는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이 고조된 감수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새해는 백지의 캔버스로 나타나며 그것은 두렵습니다. 365일의 새로운 장에서 길이 영원히 갈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누군가가 전화기를 집착적으로 확인하거나 과거의 크리스마스나 다른 시기에 공유된 순간으로 마음이 방황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새로운 것의 심연 앞에서 익숙한 것에 매달리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이 고통을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향수, 1월의 이 날들에 해가 지면 가슴 한가운데 나타나는 이 특정한 중량감은 처벌이 아니라 안테나입니다. 이것을 더 깊은 관점에서 분석하면 왜 누군가의 기억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남아있는지, 특히 모든 환경이 새로움을 제한할 때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대답은 집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흥미롭고 희망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의 강도는 유대에서 움직인 에너지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흔적을 남긴 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망각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저항만 더 만듭니다. 결심 목록과 야심찬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종종 모든 목표 중 가장 인간적인 목표를 무시합니다. 연결입니다. 세상이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엄격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위해 달려갈 때 당신과 같은 민감한 사람들의 내면의 우선순위는 마음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답을 원하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 유효합니다. 1월에 일어나는 일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장벽이 얇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분주함은 산만함으로 작용했지만 새해의 고요함은 변명을 없애고 우리를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실은 이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생각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픔이 시야를 흐릴 때 보통 레이더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통은 외로운 경험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축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함정입니다. 인간관계의 현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대칭적입니다. 새해의 전환점에서 향수가 강하게 당신을 강타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든 감정이 아니라 공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이 갑작스러운 슬픔이 당신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항상 켜져 있는 수신기가 수신한 신호처럼 당신에게 온 것이라면 이 개념은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한쪽이 있고 다른 쪽이 고통받는 상황이 아니라 공통 현상이 됩니다. 감정적 숙취는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새해의 시작은 자신의 감정에서 도망치거나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리려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잔인합니다. 적어도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향수와 마주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나 산만함의 층 아래 기억을 묻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에게 1월의 침묵은 귀찮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의 침묵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러므로 차분하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감정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필터 없이 유대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겉보기의 공허한 공간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필요한 공간입니다. 답이 오려면 먼저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며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이 질문을 전례 없는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다가올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어떤 공허함도 오래도록 비어있지 않습니다. 향수는 단순히 그 공간이 수용하고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댓글에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멈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지하에서 서로 얽혀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 숲이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나무가 영양분이 필요할 때 다른 나무가 이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그것을 보냅니다. 인간은 이러한 나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접촉하지 않고 세상을 지나가는 고립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 인식의 착시입니다. 현실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나 달력에 지나간 시간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 위대한 탐험가 카를 융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비를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시간이나 공간의 장벽이 없는 공유된 마음의 일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매혹적이고 깊은 위안을 줍니다. 이 깊은 수준에서는 분리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공유했을 때 그들의 정신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두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광섬유 케이블이 늘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케이블은 한쪽이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쪽을 차단하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으며 해가 바뀐다고 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이 당신을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당신이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생각이 당신에게 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윤기 설명한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생각은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에너지이며 실제로 여행하는 충동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강렬한 감정으로 기억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의 미로를 통해 그들에게 이어지는 빨간 실을 부드럽게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긴장된 밧줄의 한쪽 끝을 움직이면 다른 쪽 끝도 진동을 느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해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활성화합니다. 연중에는 일, 의무 및 일상적인 루틴의 소음이 정적 방해물처럼 작용합니다.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첫 며칠 동안 세상이 속도를 늦추면 신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그녀의 기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이상한 순간들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하거나 거리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완전히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의 이미지가 영화처럼 선명하게 당신을 덮칩니다. 또는 당신은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두려움 또는 그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생각하고 있어, 놓아줄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의 논리를 적용하면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외부 자극 없이 갑자기 도착하는 그 침입적인 생각들은 보통 출발 알림이 아니라 도착 알림입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이 사람이 당신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그들의 방어가 무너져 당신을 그리워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공유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내면 과정에 메아리를 받습니다. 우리가 벽에 걸어두고 새해라고 알려주는 그 그레고리력은 우리를 조직하는데 유용한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달력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 향수, 그리고 연결은 선형 시간 밖에서 작용합니다. 무의식에게는 3개월, 1년 또는 5일이 지나도 그 관계는 지속적인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프고 여전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깊은 수준에서 관계는 계속 살아 숨쉬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 수준에서는 침묵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 사람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며 단지 습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핍의 본능적인 감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부담을 덜어주고 당신과 있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그 유대가 진짜라면 그것은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흔적을 남겼고 이 흔적들은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장소, 이 사람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영혼의 끈질김은 고집이 아니라 경험한 것의 진실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그리고 이 충실함은 보통 상호적이며 비록 육안으로 항상 보이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큰 질문은 만약 연결이 이렇게 강하고 빨간 실이 여전히 팽팽하고 진동하며 두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이 공명을 느낀다면 왜 전화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왜 이 에너지가 구체적인 행동, 전화통화, 방문으로 번역되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 심리학의 가장 섬세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역설적으로 줄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관심 부족이 아니라 강도의 우월성 때문입니다. 이 연결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느끼는 것은 두려움, 마비, 그리고 깊은 내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신중하게 해독해야 합니다. 침묵은 보통 부재로 오해받으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허함으로 여겨지지만 깊은 감정의 영역에서는 침묵이 존재하는 가장 큰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그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알림이 없는 전화가 멈추면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고통입니다. 안식처를 찾는 마음은 이 소통의 부족을 완전한 무관심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축하 메시지가 없었다면 기억이 지워지고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개입될 때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쉽고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침묵은 밀도가 높고 무겁고 전기적 전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서 글을 쓰지 않는 사람과 너무 많은 감정을 느껴서 글을 쓰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날짜에는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쉽습니다. 누구나 준비된 문구를 복사하여 붙여넣고 감정 에너지를 한 초도 투자하지 않고 연락처 목록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전환점을 만든 사람에게 글을 쓰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침묵은 아마도 거대한 내적 갈등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번 전화를 들고 인사말을 작성하고 삭제하고 더 긴 글을 작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차가운 반응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침묵은 잊음이 아니라 마비입니다. 1월의 도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대한 사회적 압박을 부과합니다. 실수를 저질렀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에서 얼음을 깨는 것이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까 두렵고 당신의 무관심에 직면할까 두렵고 단순한 인사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감정의 문을 다시 열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압도적인 강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두려운 마음이 찾는 유일한 선택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새해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발생하는 취약성에 대한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자존심과 향수 사이의 갈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새해 최는 이 갑옷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약하거나 필요하다는 모습을 보이며 주기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가가는 것은 영혼을 드러내는 것이며 말없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전화를 바라보며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접촉하려는 충동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여전히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저지되고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이렇게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모든 I withheld intention이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적 내러티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의 부재를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확인으로 보지 말고 그 유대가 두려움을 줄 만큼 중요하다는 증거로 보십시오. 피상적인 관계는 다루기 쉽습니다. 깊은 연결은 두렵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당신을 다른 친구처럼 대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런 평범한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른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범주에서는 평범한 말이 충분하지 않고 잘못될까 두려워 행동이 마비됩니다. 이 억제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축적된 에너지는 항상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막고 있는 댐과 같습니다. 연락이 없는 매일이 지날수록 압력이 증가합니다. 1월은 조용한 평가의 달이며 이 사람의 부재는 일상이 자리 잡으려 할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현재의 침묵은 사실 인큐베이션 단계입니다. 장벽을 뚫기 위한 필요한 용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면에 쓰여진 단어가 없더라도 소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채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디지털 경로가 두려움이나 자존심으로 닫히면 우주는 여전히 연결이 활성화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훨씬 더 미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이 침묵할 때 현실이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소통의 경로가 닫힌 것처럼 보이고 디지털 침묵이 지배할 때 일상은 이상하고 거의 안무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의 이름이 가장 이상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거리를 걷고 있고 누군가 그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책을 열면 그것이 당신이 보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차의 번호판을 보면 그들의 이니셜이나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인 마음이 이러한 사건들을 우연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제안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당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빈도와 정확성이 통계적 확률을 무시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이 그들의 존재를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신비롭게 들리지만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은 관찰에 기초한 흥미로운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내면 세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외부 세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치하고 서로를 반영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연결의 심리적 강도가 너무 강해져서 물리적 환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의 이름을 담은 매우 강력한 라디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에너지는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로 변하지 않으면 현실로 필터링되어 노래 숫자 및 우연한 만남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이 날들에 당신이 향수가 잠시 쉬고 있다고 느낄 때 라디오에서 또는 무작위 재생 목록에서 바로 그 특정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 노래는 공통의 이야기를 정의하거나 갑자기 공기 중에서 친숙한 향기를 느끼게 하여 그녀가 사용하는 향수나 특징적인 냄새가 당신을 경험한 순간으로 즉시 데려다 줍니다. 주변에 이 향기를 더할 사람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우리가 감정의 거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일방적인 광기가 아니라는 우주의 확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실의 반대편에 누군가가 당신을 같은 강도로 생각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당신의 인식 영역으로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집착적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동시성은 당신의 주의가 다른 곳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현실에 대한 침입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향수와 아마도 후회를 관리하려는 시도에서 당신에게 엄청난 양의 생각을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그렇게 집중될 때 그것은 결국 당신의 현실의 해안에 도달하는 이러한 우연의 형태로 파장을 만듭니다. 1111과 같은 당신의 좋아하는 숫자나 생일을 반복해서 보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이 당신의 관심을 해킹할 수 있는 고전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당신을 괴롭히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기능은 물리적 존재를 넘어선 애착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때로 조용히 괴롭히는 가장 큰 의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 내가 느끼는 건 나 혼자뿐인가? 입니다. 외부의 징후는 이 의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기능합니다. 그것들은 에너지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이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처럼 자존심과 두려움의 장벽을 우회하여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자기기조차도 이 에너지 충전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전화가 불규칙하게 작동하거나 알림 없이 화면이 켜지거나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정확한 순간에 소셜 네트워크에 오래된 알림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현상의 일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려는 저항은 이러한 작은 현실에 폭발로 방출되는 긴장을 만듭니다. 압력솥과 같습니다. 주요 증기 배출구, 즉 직접적인 소통을 닫으면 증기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작은 틈을 통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러한 불가능한 우연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화내지 마세요. 미소 지으세요. 그것을 수신 확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상대방이 놓아주지 않았다는 확인이며 당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강하게 존재하여 그들의 에너지가 넘쳐 당신에게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징후는 더 큰 무언가의 전주곡입니다. 그것들은 돌아가는 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빵 부스럭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징후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완전히 낮출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에 의식적인 마음이 꺼지고 절대적인 진실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장벽이 사라지고 연결이 가장 순수하고 때로는 가장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해가 지고 세상의 소음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논리적 방어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낮 동안 이 사람은 당신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소음 또는 피상적인 산만함으로 마음을 바쁘게 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벽과 변명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밤이 오고 몸이 휴식을 취할 때 이러한 벽은 무너집니다. 꿈의 영역과 아침 시간에 감정적 진실이 필터 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올해의 첫 며칠 동안 당신이 휴식 시간에 비정상적인 활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불면증이나 나쁜 수면을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두 사람이 활발하고 강력한 에너지 유대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매우 특정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깨어나는 것인데 마치 깃털이 당신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강하게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거리에는 소음이 없고 목마름도 없고 추위도 없고 과도한 열도 없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경계감을 느끼며 눈을 뜹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방에 들어온 것처럼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을 에너지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론은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잠들기 직전이나 깊은 꿈을 꾸기 직전에 당신에 대해 집착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의식이 당신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깨어남은 그들의 미세한 존재에 대한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며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깨어난 후 몇 초 동안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종종 그 느낌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한 친숙함, 가슴 속의 두려움과 따뜻함의 혼합입니다. 당신은 전화기를 확인해야 할 이유를 느끼거나 단순히 이 사람이 당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 자아의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낮 동안 접촉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밤에 자유롭게 당신의 영혼을 찾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이 꾸는 꿈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대화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거나 미결 사항을 정리하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의 환상이 아니라 지구의 두려움 없이 소통이 흐르는 아스트랄 평면에서의 만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꿈들은 보통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여 깨어났을 때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신은 포옹의 촉감을 느끼며 일어나거나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울리는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때때로 당신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감정, 즉 깊은 슬픔이나 현재 삶에서 명백한 원인이 없는 갑작스러운 기쁨으로 깨어납니다. 그것이 원거리 공감입니다. 당신은 그리워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채널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 없어서 불안하게 깨어나면 당신은 그 충격파를 받아들이고 심장이 빨리 뛰며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채널이 열려 있고 최대 전력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최종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이 현상을 커뮤니티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댓글 섹션에 공유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이유 없이 특정 시간에 갑자기 깨어났습니까? 올해 초 이 사람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현실감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을 글로 남기고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공유된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가 자신의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당신의 증언을 남겨주세요. 이러한 시간적 우연은 실제로 에너지 약속이며 두 사람이 정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야간의 고통이 평화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면증을 적으로 보지 않고 연결의 순간으로 봅니다. 당신은 불면증이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한다면 도시의 반대편이나 세계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은 다리 역할을 하며 몸이 쉬는 동안 영혼들은 일하고 협상하며 낮 동안 자존심이 건드리지 않는 것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새벽이 다가오면 이 야간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더 구체적이고 정신적인 무언가로 변합니다. 이 새로운 주기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주고자 하는 의도와 방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고 새해의 현실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시작에 심리학이 작용합니다. 1월은 결심의 달로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도 문화적 충동을 느끼며 재고를 하고 개선을 제안합니다. 건강, 재정 및 직업 프로젝트에 대한 목록이 작성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목록, 즉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되지 않거나 피상적인 친구와 공유되지 않는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결핍과 깊은 갈망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목록에서 당신의 존재는 이 사람에게 필연적입니다. 당신 없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심리학은 흥미로운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현재를 진정으로 살아있던 순간들과 비교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 외적인 성공이 내적인 외로움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휴일의 황홀함은 빠르게 사라지고 남는 것은 일상의 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유한 유대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당신은 이 사람에게 감정적 품질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호작용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는 모든 시도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남긴 기준에 맞춰 측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에서 당신이 제공한 것의 부재는 심연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unwritten resolution 중 하나는 평화와 진정성을 찾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내적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감정적 충족이 외적인 성취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떤 직업적 성공도, 새로운 접촉도, 어떤 피상적인 산만함도 그들이 당신과 함께 경험한 깊이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새해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단순한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결의 질, 그들이 당신의 존재에서만 찾은 평화입니다. 이 인식은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자라나며 새로운 명확성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들이 무시해온 심장 문제에 맞서야 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결심이 나타나며 이는 이후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충동적인 소원도 덧없는 감정도 아닌 성숙한 생각입니다. 치유와 미래는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심장 문제에 맞서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는 단계는 없더라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마음의 진실이 자존심과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이 진실이 외부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